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요소별 부분 단면 상세도 그리기 이제 첫 번째 장 그 개요를 시작할 건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전산응용 건축지에도 출제 조건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상 문자로 나타난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1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평면도를 보고 캐드를 이용하여 다음 도면을 작도한 후 지급된 용지에 본인이 직접 흑백으로 출력하여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을 보실 때 각 한 부씩 저장을 하거나 또는 한꺼번에 저장도 가능하세요. 뭐 여러 개 저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비번호라 그래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나눠주는 비번호의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최종 출력물에 대해서만 그 감독관이 그 시험용으로 나눠주는 USB가 있어요. 그 USB에 담아서 이 출력용 컴퓨터에 가셔서 그 담아놓은 파일을 다시 여셔서 출력용 프린터를 세팅하시고 그리고 출력하시면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2번 A 부분 단면 상세도 40분의 1, 인면도는 보통 50분의 1인데요. 여기서 그냥 인면도를 축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방향이 나와 있어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보통 남측 인면도를 많이 나오는데 남측 인면도 도면을 그리다 보면 보통 서측 인면도가 간혹 등장을 하는데 서측 인면도의 그림이 남측 인면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인면도 방향을 확인하셔서 동서남북 확인을 꼭 하시고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게 동서남북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 평면도를 보시면서 도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4번 기초 및 지하실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1층 슬래브는 기초와 일체식이 되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과거 2014 이전 문제를 봤을 때 그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과거는 줄기초의 도면으로 작도되었으나 14년부터는 슬래브와 기초가 일체식으로 되어 있는 즉 과거에 바닥면이 묵은 콘크리트로 되어져서 시험이 기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바닥은 철근이 없는 와이어 메쉬를 집어넣은 묵은 콘크리트로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기초, 슬라브, 바닥까지 전부 다 기초랑 일체식이 되게끔 연결돼서 하나의 일체식 구조의 기초로 설정을 하되 기초만큼은 줄기초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시험 문제가 변경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기초 부분은 다음번 강의 때 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벽체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벽체에서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단열재 120mm, 시멘트 벽돌 1.0B, 외부는 재물치장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는 1.0B 시멘트 벽돌이고요. 그러면 벽돌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붉은 벽돌 0.5B는 90mm예요. 그리고 단열재가 120mm, 그리고 1.0B는 190, 그래서 합계가 400mm.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물치장의 두께에 대한 시공 오차가 감안되기 때문에 0.5B를 100mm, 단열재 120mm, 1.0B를 200mm 해서 합계 420mm를 작도를 해도 아래 위 전부 다 두 군데 틀린 건 없어요. 오차 범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10mm 정도의 오차 감안은 충분히 인지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틀린 내용이 아니고 합격입니다. 그런데 저의 도면 작도 방법은 캐드로 작도를 하기 때문에 요 오차 범위를 없애고 도면을 작도해서 400mm 기준에서 저는 도면을 작도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오차 범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단열재 두께가 그때그때 문제마다 바뀌어요. 120mm가 나올 때도 있고 150mm가 나올 때도 있고요. 80mm가 나올 때도 있고 95mm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거 유념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 교재는 시공의 오차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지붕 단열재, 단열재 두께가 지붕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가 있어요. 자, 잠깐 캐드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붕 안에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두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 두께 120, 외벽 120mm라는 것은 요 벽체 두께, 외벽에 대한 벽체 두께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 85mm. 바닥 같은 경우에 85mm 두께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온수 파이프의 두께가 그 25mm 두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85mm가 들어갔을 때는 온수 파이프가 너무 바닥판과 직접적으로 닿아서 너무 얇게 시공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위에 온수 파이프 단열재 85mm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여기에는 질석 보온재라는 보온재를 한 번 더 쓰고요. 그 아래쪽으로 바닥 보온재를 85mm를 쓰는 게 제 도면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쓰는 게 두 번의 보온재를 설치하고 온수 파이프를 적절한 두께, 콩자갈층 내부에 온수 파이프를 적절한 두께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는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래브 위에 시멘트 기와 있기 마감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멘트 기와에서 물매예요. 10에 3.5물매냐 10에 3물매냐에 따라서 이 지붕의 경사각이 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서 물매를 잡는 게 좋은데, 물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10일 때 높이가 4일 경우에 우리가 10에 3물매, 가로선이 10일 경우에 세로선의 높이가 3.5일 때 경사각을 가로지르는 이 부분을 10에 3.5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뭐냐면, 자, 10에 3.5물매라고 시험 문제가 되어 있는데 10에 3물매로 시수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10에 3.5 이상이기 때문에 10에 3물매를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10에 3물매로 되어 있는데 10에 3.5물매로 그리셨어요. 그러면 10에 3물매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0에 3.5물매는 이하죠. 그건 지붕의 경사각을 잘못 그리신 겁니다. 요거를 유념하셔서 도면을 작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처마 나옴이 벽지 중심에서 500mm가 있고 600mm가 있어요. 요것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반자 높이 역시 마찬가지로 2300이 있고 2350이 있고 2400이 있고 2450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출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기출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창호는 플라스틱 창호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목재 창호와 알루미늄 창호가 출제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목재 창호와 알루미늄 창호로 출제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플라스틱 창호일 경우에 도면의 작도 방법이 달라지니까 꼭 기억을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확인 꼭 하십시오,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각실 난방은 온수 파이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이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레이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미리수에 대한 색깔. 우리가 통상적으로 흰색이 0.3mm고 파란색이 0.1mm예요. 그런데 요 두 개를 바꿔서 기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도면은 꼭 유의하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냥 평상시에 외웠던 습관대로 도면을 그리시면 만약에 문제가 거꾸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기출문제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행위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요. 명기되지 않은 조건은 건축법, 건축구조, 건축제도 통칙 또는 KS 표준 통칙에 의거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시험 시작 전에 바탕화면에 본인 비번호 또는 폴더를 생성해서 비번호로 폴더를 생성해서 그 폴더 안에 작업 내용을 꼭 저장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 캐드 시험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종종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운이 돼서 자료가 손실이 됐을 때는 수험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하셔야 돼요. 특히 10분 단위로 저장하는 습관은 꼭 들이셔야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난 뒤에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고 문제지를 제출하고 본부요원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A3 용지에 흑백으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수험자의 운영 미숙으로 도면이 출제되지 않거나 출력 시간이 20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세요. 자, 장비 조작 미숙 및 장비의 파손으로 고장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때도 실격이 되시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세요. 장비 조작, 재료의 미숙 또는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판단. 과거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례에서 과거에는 CD 드라이브가 있었잖아요. 그 CD 드라이브를 열어놓고 커피를 그 위에다 올려놓는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경우에는 재료의 그 파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험 중단을 시키고 경고를 줬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완성 시험 시간 내 요구 조건 요구 사항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이 되시고요. 자동으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세요. 그리고 그 감독위원이 미완성에 대한 확인서를 서명을 받는 종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엔 채점 대상에 들어오지만 바로 자동 탈락되세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그림이 안 된다, 완성을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인도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실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이제 감독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받죠. 자, 오작동 같은 경우에 오작은 가장 대표적인 게 동축 인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남축 인면도를 그린다던가 서축 인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북축 인면도를 그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오작이기 때문에 탈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캐드 도면을 사용하긴 했는데 캐드 도면의 치수대로 입력을 안 하고 비슷하게 그린 도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엔 파일을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파일로 체크를 해보죠, 우리가. 아니면 스케일을 통해서 출력된 이 그림을 확인해 보면 치수가 하나도 안 맞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탈락이 되고, 이 부분에서 치수가 안 맞는 경우에 또 하나 실수가 뭐냐면 밀리미터로 캐드를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인치로 도면이 그려졌을 땐 분명 치수가 안 맞아요. 이런 경우에도 탈락의 원인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테두리선 만드는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도면이 이렇게 생긴 평면도를 제시를 합니다. 본 설명의 도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공개를 했던 공개된 원형 문제를 기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도면들도 원형에 출제됐던 문제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평면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게 잘려진 부분이에요. 이 잘려진 부분이 어느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잘려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잘려진 부분에 이쪽 부분을 쳐다봐라. 즉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요 선상에서 보여지는 문도 단면으로 보여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끝선은 인면으로 보여요. 여기서 서서 쳐다보기 때문에 쭉 보시면 바닥도 잘려진 게 보일 거고 창문도 잘려져서 보여요. 그리고 계단도 잘려져서 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면으로 봤을 때는 그 잘려진 부분만큼만 이렇게 잘려지는데요. 요거를 지금 이 도면에선 되게 이해하시기가 힘들어서 제가 3D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바닥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도면을 자른 거예요. 그 부분을 아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여지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게 했더니 땅이 있는데 그 밑에 기초까지 이렇게 쭉 보여지는 이런 도면으로 우리가 작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도면을 여러 번 그리다 보면 아, 이쪽에 잘려진 부분이 이렇게 보여져서 도면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가 되셔야지만 기능사 수준으로 어느 정도 도면을 볼 수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써 그 첫 번째 시험 기출문제 원형 문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